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또 어찌 보면 하루 만에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걱정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급락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의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루 만에 또 이제 어제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에서 하루 만에 낙폭을 꽤나 키우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괜히 양자 컴퓨터가 이게 이 6%뭐 8% 이런 게 엄청난 급락이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급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이제 GDP 발표와 함께 이제 뉴욕 증시가 나쁘지가 않아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양자가 무너지니까 많은 분들이 뭐야 양자가 특별한 악재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자는 악재는 늘 없었어요. 악재는 없었고 그럼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야만 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악재도 없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도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줘야 될 기술적인 부분은 다 나와줬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는 이제 후기가 증명해야 된다. 고객사들이 이제 증명해야 된다 했고, 이게 CES에서 이제 또 한번 기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양자 컴퓨터를 주도했던 거는 D-Wave 퀀텀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 하락을 주도한 것도 D-Wave 퀀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왜 하락을 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D-Wave 퀀텀의 사실 차트만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흔히 잘하는 매물대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 가격대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다? 이 가격에서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주가의 차트만 봤을 때도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매물대는요, 늘 저항으로 작용해요. 저항으로 작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그간 물렸던 사람들,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간 고생했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이제 차익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강한 호재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뭐 한다? 그냥 같이 섹터들이 같이 빠지는 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간말을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의 감마 영역에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그러니까 음의 감마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 하고 있다. 차트는 현재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그냥 충분히 들고 가면 된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만서도 계속해서 호재 뉴스는 정말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엄청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당장 이 테마를 형성할 만한 그런 호재가 없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거예요. 당장 23일에 어제 나온 뉴스도 뭐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가능성 논쟁을 이제 끝냈대라는 거예요. 끝낼 때. 그래서 세계적인 이론 컴퓨터 과학자이자 양자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면밀히 검토해온 스콧 에런스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의 목소리는 확실히 차 있다. 뭐다? 양자 컴퓨터는 작동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끝났고 이제는 언제 상용화되고 그리고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의 과제만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까지 예측하느냐? 이 양자 컴퓨터가
현재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 이 하드웨어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미국 대선 2028년 전에 슈어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결함호형 양자 컴퓨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이게 얼마? 3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뒷받침하는 게 뭐다? 최근 구글의 발표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뭐라고 합니까? 양자 컴퓨터 마법 상태 제조 성공 99.99%의 정확도 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오류 40배 줄이고 연산 효율 극대화, 내 결함성 양자 컴퓨터 상용화 성큼, 초전도 회로 기반 고속 처리 강점 뭐 이런 거 뭐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99.99%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애들도 이미 99.99%는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호재냐? 이미 다른 아이온큐 리게티는 이미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같은 애들은 단일 게이트입니다. 단일 게이트. 그러니까 지금 특정 이제 평균 오류율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조건에서 측정한 큐비트 레벨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 정정이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한 번 연산했더니 뭐가 되었다? 99.99%의 정확도로 잘 맞는다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구글 뉴스는 뭐냐?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논리 큐비트, 그러니까 논리 큐비트 정확도라 해가지고 오류 정정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연산이라든지 누적 오류 제어 가능성을 입증했고, 그래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단일 큐비트처럼 한 번 연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계산해도 뭐한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의 난제가 뭐였습니까? 오류 계속해서 계산하면은 오류가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했다?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했다라고 봐야 돼요. 99.99%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논쟁이 뭐다? 아, 이거 지금 오류 정정이 안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오류 정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계인가에 대한 이런 논쟁이 구글이 뭐 했다? 논쟁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 뭐 아이온큐가 지금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기업이 구글보다 그럼 뒤처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구글이 대단한 거고 이제 아이온큐 쓸모없는 거네. 구글 사야 되네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다르죠. 초전도와 이원 트랩은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의 그 기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기술이 더 앞서고 있다. 방식이 다른데 누구의 기술이 앞선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논할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양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상용화가 되고 또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단계는 뭐다? 우리가 기술 검증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단계가 기업들의 인프라 경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왜? 누가 먼저 이 인프라 생태계 한 촉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인프라 속에서 살아남느냐의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아이온큐가 뭐예요? 슬로바키아 최초의 국가 양자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유럽 내 확장한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게 오늘인가 나온 거죠. 어젠가? 아이온큐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100큐비트 양자 시스템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이온큐가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이 인프라 확장에 이미 얘네들도 이미 기술 검증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프라 확장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예요? 주가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주가가 급등하고 빠지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예전에 있죠. AI 관련되는 섹터들의 기업들 차트 보여드리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지금 과거 양자 컴퓨터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양자 컴퓨터를 뭐로 보기 시작하냐고 하면 제가 늘 얘기했던 테마의 단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테마성으로 급등하진 않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이제 산업의 이제 초기 단계다. 산업 초기 단계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에도 얘기했던 이제 실적이 나오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고, 이 실적은 좀 머나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 그래서 앞으로 고객들의 확장 가능성은 뭐다?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 대비 또 추가적인 확장, 인프라를 확장하냐 안 하냐, 이런 데 주목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뭐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요, 뭐 정말 갑자기 기술 그 국가 기술 프로젝트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뭐 탈락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미래 산업의 이제 한 축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는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저항 매물에서의 차익 물량이지,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악재가 있어서 급락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어제 급락이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BTQ를 물어본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이슈가 뭐 있어야 제가 이걸 가지고서 주제를 좀 다루지, 이슈도 없는 건 사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BTQ는 그냥 차트저도 보면은 그냥 하방스 돌파 나오고 계속해서 저항 맞고 이 지지 지키고, 그냥 이 전형적인 뭐다, 주가의 행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행보 패턴. 그래서 여기서 추가 급락이 나오면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8달러를 뚫었을 때는 여기서 그냥 행보하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그런 상승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BTQ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ETF, 디파이언스 퀀텀 ETF에 추가되면서 이제 오히려 양자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인프라 기업으로서, 원래도 그래 인프라 기업은 맞죠. 이 확인되는, 오히려 편입됨으로써 이제 테마에 다시, 그러니까 난 양자 관련되는 기업이야 라고 쐐기를 박는 그런 모멘텀도 최근에 나오곤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양자는 늘 말했지만 길게 보고 가져가면은 잃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